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인데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도 뻐근하고 어깨에 뭔가 이제 돌 같은 것들이 쫙 건쳐 있는 것처럼 이게 어깨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어깨 좀 아프시면 왜 이거 50견이야 뭐 당연히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뭐 잘못 자서 그래 또는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라고 네.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치료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지나가다 고질병 된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서요, 오늘 어깨 통증의 원인과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깨 통증, 어깨 질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예, 그 대한견주관절 학회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대한견주관절 학회는 창립이 된 지가 한 30년이 벌써 됐습니다. 이야, 오래됐네요. 예, 꽤 오래된 학회고 어깨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인데 예. 현재 회원 수가 한 550명 정도 되는 큰 학회인데 어깨 관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진단이나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그 어깨 전문 그 의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깨 관절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기술들을 많이 신기술들을 많이 알아내시겠네요. 회원이신 거죠? 예, 예. 저도 지금 학회 회원한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고요. 예. 이제 그 학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깨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근데 요즘에 날씨 추워지니까 더 아프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요즘 아마 그 추운 날씨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 20% 정도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연령이 이제 증가되면서 노화와 관련된 어깨 통증도 발생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스포츠나 레저 활동 중에 어깨를 많이 쓰는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칠 수도 있겠고,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정된 자세에서 그 작업을 하는 컴퓨터 작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깨 통증이 많이 그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잠깐 그 도표를 보시면은 예. 2009년도에는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120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2011년도에 통계를 보면은 그 어깨 통증으로 치료한 분들의 수가 140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17%가 늘었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환자층은 점점 현재 그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혈압 질환인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제 초기에 무슨 병이든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 초기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더 증상이 악하다고 할까요? 모든 병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는 치료가 힘든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어깨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 나중에 어깨를 못 쓴다면서요? 그렇죠. 예, 잠깐 동영상을 준비를 그렇군요. 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분은 그 왼쪽 어깨를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는 쉽게 들어 올라가지만 지금 왼쪽 어깨는 제대로 그 들기가 힘들죠. 아주 그 고통스럽게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들고 있는데 이 동영상은 이제 외국 그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연세가 있는 이제 할머니 같아요. 보시면은 근데 본인이 직접 손으로 본인의 어깨를 머리를 빗지 못하니까 네. 빗을 예. 머리를 빗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손으로 빗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빗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손으로 옷을 못 입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상당히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네. 가시는 네. 분들은 많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첫째 어깨 관절에 생기는 그 병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릎도 있고 뭐 손목도 있고 발목도 있는데 그런 다른 관절보다 더 어깨 관절이 복잡하거든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진단이나 치료가 아무래도
그 학문적으로 늦게 그 발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진단과 치료는 지금도 발전 중이지만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원인이나 그 진단을 제대로 못 내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뭐 TV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정보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네. 길은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네. 병은 크게 이제 있는데 눈에 보이는 뭐 이제 간단한 증상만 가지고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잘못된 그 의학 상식이나 예.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반 그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그렇군요. 무분별하게 그 시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초기에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더 키우고 예. 궁극에는 쉽게 치료될 병이 치료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이제 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좀 말씀하셨어요. 뭐가 좋더라, 또 무슨 병에는 뭐를 해보면 낫더라. 네.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잘못된 상식도 어깨 통증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잘못 알려진 상식이 뭐냐면은요, 어깨 통증의 대부분이 오십견이라고 또 50대 나이 오는. 먹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를 이제 동결견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이제 50견이 걸리면 시간 지나면 나. 뭐 이제 누구는 뭐 운동해서 낫대. 뭐 누구는 한 1년 지나니까 좋아졌대. 쉬면 된대. 예. 예. 그런 이제 그 옳지 않은 그 상식이 꽤 지금 그 이제 보편화돼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많은 내용들이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예. 그럼 우리 지금부터요, 조금 빠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오십견이라는 얘기는요. 일본에서 이제 그 유래된 말인데 고주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주가다라는 뭐냐면 고주는 50이고 가다라는 건 어깨인데 중년에 생기는 모든 어깨병을 그냥 그 고주가다 50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충돌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고요. 동결견, 관절이 굳는 병도 있고, 네. 그다음에 힘줄이 파열되는 병, 석회성 건염 여러 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그 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치료가 돼야 올바른 그 치료가 되겠고 나중에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시간이라면 낫겠지.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떤 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까? 가장 이제 그 방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깨 안에는 어깨를 움직이는 그 근육이 속근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겉에 있는 근육 말고요. 그걸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회전근개는 이렇게 그 무리하거나 그러면 파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아프시겠어요. 예. 특히 이제 그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것과 같이 다치는 경우에 이렇게 힘줄 손상이 있는데 네. 초기에는 저렇게 너덜거리게 손상이 온다면은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그림의 동영상에 보시면 이게 그 심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만 돼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방치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심줄이 사고가지고 네. 또 도저히 그 치료하고 저걸 그 갖다 그 원래 위치에 그 고정시켜줄 수 없는 그런 그 심한 상태까지 그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이에 따라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도 따로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면은요. 예. 20대 때는 대부분 선천적인 그 관절이 좀 약해서 오는 병이 많고요. 또한 다쳐서 생기는 병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안에 연골이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30대부터는 관절 안에 이제 그 심줄하고 뼈나 연골들이 충돌이 되면서 생기는 충돌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40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근개가 조금씩 손상이 되는 부분 파열로 인한 통증일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석회성 건염이나 유착성 관절막염이 40대에 생기고요. 예. 50대 이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히 파열돼서 이제 팔을 못 쓰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기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냥 어깨를 아예 안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쓰는 게 적당량. 도움이 되는 건지. 쓰지 않는 거는 좋지는 않겠지만은 예. 간혹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내가 좀 요즘에 시간이 있고 어깨 이제 근육을 좀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깨 통증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